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는 0.29%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개별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 기술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은 1% 넘게 빠졌고요. S&P 500도 0.37%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과 이란 18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로드맵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오늘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반응하면서 WTI도 2% 넘게 빠졌고요. 브렌트유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시장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에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60일 협상 로드맵에 합의를 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증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미국과 이란은 60일 협상 로드맵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했고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한 양국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첫 회담의 합의 사항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여기에 있죠. 호르무즈 해협 내 사고와 오해 방지를 위해서 60일간 직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레바논 내 군사작전 중단 보장을 위해서 충돌 방지 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 MOU 후속 협상의 정치적 관리와 감독 목적으로 고위급 위원회가 신설되고요. 실무 차원에서는 핵 문제와 대이란 제재, 분쟁 해결 등 주제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회담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 로드맵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해석과 반응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시장은 완전한 평화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협상 지속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됐고요. 결국 에너지 가격 부담이 감소될 거라는 기대감,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유가는 급락을 했지만 오늘 미 국채금리, 장단기물은 일제히 동반 상승했고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곧 있을 PC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구글과 스페이스X 등 빅테크 기업들 개별 악재가 오늘 나스닥 하락의 촉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위험 선호 심리 확대는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구글과 스페이스X의 악재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 이 빅테크 전반의 약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을 흔든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먼저 구글인데요. 딥마인드 핵심 연구자인 존 점퍼가 퇴사를 하면서 엔트로픽에 합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AI 인재 유출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우려감이 재부각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시장은 AI 경쟁에서 기술뿐 아니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뉴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도 오늘 1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첫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IPO 이후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페이스X입니다. 상장 초기에 과열 기대감이 조정을 받는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죠. 상장 직후의 급등보다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더 부각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만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은 더 넓게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일부 종목이 아니고 빅테크 전반으로 이 매도세가 확산이 된 건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최근 급등했던 기술주들의 실적, 성장성, 기업 가치를 재점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마이크론, 인텔, AMD, 샌디스크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관련주 내부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의 악재는 촉매제가 됐고요. 빅테크 전반의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재점검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최여은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결국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은 어디서 쇼티지가 발생하느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린 이유는요.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를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게 된다라는 의미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논리만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주가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보시다시피 M7 기업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 함께 하락세 나왔지만은 반도체 기업들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간밤에 7%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번스타인은 $1,300, 리드홈은 $1,550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투자은행들이 많아진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MD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3%대, 4%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쪽도 꽤나 좋습니다. 델도 2%대 상승세, 샌디스크 4%대 상승세 나오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관련 인프라를 짓는데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1%대 가깝게 하락세, 마이크로소프트 3%대 하락세, 애플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인재 유출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왔고요. 메타도 2%대, 아마존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7%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선 좋지 않습니다. 넷플릭스가 5.8%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주가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디즈니 이러한 기업들 하락세 나왔고요. 커뮤니케이션 업종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이후로 낙폭이 가장 큰 하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S&P 500의 수익률을 크게 앞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많은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게 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대형주는 잘 안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주는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쪽이 잘 가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JP모건 2%대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도 2%대 상승 흐름 나온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방산주가 좀 크게 내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3.4%대 하락세 나왔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쉐보론이 또 주가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역시나 쉐보론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오늘 세 가지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5% 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딥마인드 연구원 그리고 알파벳 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이 이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경쟁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엔트로피 그리고 지금까지 유출된 인재들이 뭐 오픈 AI로 나가는 등 알파벳의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재 유출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죠. 알파벳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재가 유출되게 되면은 또 그만한 인재를 어디선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지금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데 인재까지 유출되니 여기에 부담이 한 개 더 올라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인재가 유출돼서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결국엔 알파벳이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되겠고요. 아마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슈마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 베라루빈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15%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슈마컴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한 주요 뉴스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누가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장 친한 파트너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좀 경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슈마컴이 간밤 증시에서는 그 주인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게티 이미지인데요. 주가 상승폭 보이십니까? 장중한 때도 세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9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픈 AI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90% 이상이나 상승한 겁니다. 앞으로 오픈 AI로 이미지를 찾아줘,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러면은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아마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티 이미지가 앞으로 이제 오픈 AI에 이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그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시장에서 당연히 기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게티 이미지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기업의 특징 보신다면요. 오픈 AI 그리고 AI로 인해서 움직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가장 앞에 단에 있는 기업들, 돈을 쓰는 기업들 결국에는 그 특징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AI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AI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시장의 한마디 US뱅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과 실적, 투명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 경쟁에서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거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S뱅크는 미국 시장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비를 이어가고 기업들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 환경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다 혹은 2028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일자리가 탄탄하냐,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탄탄하면 돈을 잘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고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US뱅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